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방과 가정 상비약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비범한 치유력을 품고 있는 주방의 황금이라 불리는 생강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생강은 자연이 준 황금 약재라 불리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문화권에서 요리와 전통 의학 모두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생선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음식에 풍미를 더하며 전통 찌개나 국 요리에서처럼 몸이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연 생강은 민간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특히 민감한 어르신들의 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생강의 놀라운 치유 효능과 노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강, 놀라운 약효와 치유 이점을 가진 황금 약재의 보고. 과학적 연구에서 실제 생활까지 생강은 진저롤, 쇼가올, 진저론 등 강력한 생체 활성 화합물을 다량 함유한 뿌리줄기 식물입니다. 바로 이 화합물들이 생강에게 수많은 건강 이점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효를 선사합니다. 효과적인 항염 및 통증 완화. 이것은 생강의 가장 두드러진 효능 중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진저롤, 특히 육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로 몸속의 사이클로옥시게나제 2 및 리폭시게나제와 같은 염증 유발 효소 및 물질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생강은 관절염, 특히 골관절염, 운동 후 근육통, 생리통, 기타 만성 염증 상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 질환으로 자주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거나 찌개나 국 요리에 생강을 넣어 드시는 것은 효과적인 천연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 및 구토 완화. 생강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완화하는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 멀미, 수술 후 메스꺼움, 마취 후, 심지어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소화기 계통과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구토 반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소화 촉진 및 속 더부룩함 감소. 생강은 소화 효소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등의 생성을 촉진하고 위 비우는 속도를 높여 소화 과정을 돕습니다. 이는 소화 불량, 속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 속쓰림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후, 특히 기름진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음식 소화를 돕습니다. 면역력 강화 및 감기, 독감 예방. 생강은 따뜻한 성질과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몸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방어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체계가 병원체와 싸우는 것을 돕습니다. 감기나 독감 증상이 나타날 때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거나 꿀을 넣은 신선한 생강즙을 마시는 것은 효과적인 민간요법이며 많은 과학적 연구에서도 지지합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하여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심혈관 건강 및 혈당 조절 지원. 일부 예비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장 수술 후 가슴 통증을 겪었던 70세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건강한 식단에 생강을 포함하는 것은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규모 연구가 필요합니다. 항산화 및 세포 보호. 생강 속 활성화합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DNA와 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이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암을 포함한 많은 만성질환 발병에 기여합니다. 꾸준한 생강 섭취는 세포 보호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리통 완화. 생강은 일부 일반 진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약효와 이점들로 인해 생강은 모든 가정의 주방과 민간요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황금 약재로 여겨집니다. 생강 사용.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양날의 칼, 알아두어야 할 숨겨진 위험.
생강이 아무리 많은 이점을 제공하더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용량을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남용할 경우 특히 노화로 민감해진 어르신이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소화기 자극, 속쓰림, 위산 역류, 메스꺼움, 과도한 양의 생강, 특히 생생강이나 진한 생강차를 마실 경우 목과 위에서 심한 장열감을 유발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지속적인 속쓰림, 위산 역류, 소화불량, 메스꺼움, 심지어 복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 병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고용량의 생강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출혈이나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일부 사람들은 매우 많은 양의 생강을 섭취했을 때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와의 위험한 상호작용.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성분을 함유하여 약한 혈액 희석 작용을 합니다. 와파린, 쿠마딘, 클로피도그레 플라빅스 또는 저용량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이 고용량의 생강, 특히 추출물 또는 캡슐 형태를 섭취할 경우 출혈, 멍 또는 내부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심각한 위험이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혈압 및 혈당에 미치는 영향. 생강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바로 이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이 고용량의 생강을 섭취할 경우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낮아져 어지럼증, 피로, 실신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심장약과의 상호작용. 생강 속 일부 화합물은 심박수와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장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피부 발진, 가려움증, 얼굴이나 입술 부기, 호흡곤란, 심한 경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간 및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 생강은 적정량 섭취 시 간 보호 효능이 있고 해독을 돕지만 장기간 과도한 양을 남용할 경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러한 장기들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년 건강을 위한 생강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 비법. 황금약재를 과학적이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생강을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황금약재로 만들고 잠재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히 민감한 어르신들의 몸을 위해서는 다음 원칙들을 과학적이고 현명하게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적정량이 황금 열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생강 하루 권장 섭취량은 신선한 생강 약 1-4g입니다. 얇게 썬 생강 1-2조각 또는 다진 생강 2티스푼 정도. 어르신들은 이보다 더 적은 양, 0.5g 또는 얇은 조각 1개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생생강 4개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약효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생강 사용법. 신선한 생강, 썰거나 다지거나 즙을 내어 요리, 국, 볶음, 조림, 한국 전통 찜 요리 등에 넣거나 생강차를 끓이거나 따뜻한 생강즙을 마시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활성화합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건강생강 가루생강. 건생강은 신선한 생강보다 활성 성분의 농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0.51g의 건생강 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신선한 생강 2-3g에 해당합니다. 생강차. 가장 흔하고 쉽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거나 설탕을 넣지 않은 생강차 티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 속 화합물의 효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생강 속 진저롤은 생강을 썰거나 으깨거나 씹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생강을 썰거나 으깬 후 5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요리하거나 생으로 섭취하면 유익한 화합물의 생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공복 상태이거나 위장이 민감할 때는 생강 섭취를 피하세요. 특히 생생강이나 진한 생강차는 위장 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식사 후에 또는 다른 음식, 밥, 채소, 고기 등과 함께 생강을 섭취하여 위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세요.
생강 섭취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 복용 중인 경우, 특히 항응고제, 혈압약, 심장약,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생강은 약물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약화시켜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생강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궤양, 담석, 혈액응고장애 또는 임신 중이라면 의사가 안전한 용량과 섭취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수술 전, 출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술 최소 2주 전에는 고용량의 생강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생강을 선택하세요. 곰팡이가 피었거나 상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 단단하고 신선한 생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살아있는 음식 및 7대3 법칙과의 연계. 생강을 활용한 균형 잡힌 완벽한 식단. 생강은 그 강력한 약효를 지닌 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해야 할 살아있는 음식 그룹의 귀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생강을 풍부한 녹색 채소, 통곡물, 살코기 단백질과 함께 7대3 법칙, 자연 그대로의 온전한 식품 70%, 기타 식품 30%에 따라 식사에 통합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김치찌개에 생강 몇 조각을 넣거나 식사 후 따뜻한 생강꿀차 한 잔은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국민 음식인 김치 또한 생강을 포함하며 이는 자연 발효를 통해 유익균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생강은 자연이 준 놀라운 선물이며 특히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비의 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즉 용량, 조리법,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명확히 이해해야만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생강을 과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매 순간의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명료하며 활력 넘치는 장수하는 삶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강 사용에 대한 경험이나 효과적인 생강 활용 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되어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